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초보자분들을 위한 연습용 프로젝트, 자바스크립트 시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브라우저가 보이는데요. 브라우저에서 시계가 계속 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시계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으로 구현을 한 시계이고요. 지금 보시면 시간이 계속 가고 있지만 원래 처음에 문서가 로드되었을 때는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사용자가 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고를 누른 시점의 시간부터 다시 시간이 가기 시작을 해요. 지금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다가 사용자가 또 스탑을 누르게 되면은 시간이 멈춥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간단한 기능을 탑재한 시계 웹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필요한 몇 가지 왼쪽에다 제가 적어 놓은 게 보이시죠? 일단 에디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하는데 뭐 편하신 거 있으면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사용할 거고 핵심 포인트로는 이런 것들 자바스크립트에서 단골로 사용되는 메소드와 객체들이죠. 이런 애들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문서는 세 가지예요. HTML, 자바스크립트, CSS 파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index.html과 script.js, style.css 사실상 아무것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제가 다시 만들어 놨는데요. index.html은 이렇게 기본 문서 구조가 만들어지고 스타일 시트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연결해 둔 상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index.html에 필요한 태그들 몇 가지 추가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HTML 태그를 몇 가지 추가했는데요. 자,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그냥 모든 내용을 묶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div, 블록 컨테이너일 뿐이고요. 그 안에 내용 볼게요. 그 안에 내용 보시면 일단 clock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div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간을 실제로 표시할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시간이 표시되는 텍스트 태그 H1이 이렇게 있습니다. id는 타임이에요. 그리고 시계 밑에는 이렇게 버튼 두 개가 있죠. 버튼 두 개는 오른쪽에도 보이고 있지만 스탑과 고 버튼입니다. 시간을 가게 하고 시간을 멈추게 하는 그런 버튼들 두 개를 만든 상태이고 여기에서 이제 스타일 시트와 스크립트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 먼저 추가해 볼게요. 일단 스타일 시트는 간단합니다. 크게 설명할 것도 없는데 일단 작성부터 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타일 시트는 이게 다입니다. 일단 웹문서에는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마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우리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버튼들이 가운데로 갔었죠. 그 다음 클락인데요. 클락은 H1 태그인데 H1 태그는 기본적으로 블록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2픽셀짜리 솔리드 블랙 테두리를 쳐준 다음에 그것을 200픽셀로 줄였습니다. 200픽셀로 줄이지 않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200픽셀로 줄인 다음에 마진 오토를 줘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배치를 시켜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효과 보더 레디우스로 10픽셀 주었어요. 그리고 스타일 시트는 이게 다입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고요.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H1 태그에 시간이 표시되게 만들기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script.js를 작성해 볼 건데요. 이제 script.js는 내용이 조금 길고 파트별로 설명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필요한 변수들을 먼저 선언해 두었는데요. 각 변수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들 id라고 하는 변수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핸들 id는 뭐냐면 우리가 시계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작을 만들었을 때 그 동작에 대한 id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동작에 대한 id를 저장하게 되면 그 id를 토대로 해서 동작을 멈추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handle id라는 변수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세 개는 너무 간단하죠. h1 태그 id를 통해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go라는 버튼과 stop이라는 버튼도 id를 통해서 문서로부터 가져왔습니다. 이때 자바스크립트의 getElementById라는 메소드가 사용되었어요. 이렇게 변수들을 선언했으니까 이제는 기능을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만들 거냐? 현재 시간을 읽어오는 그런 기능을 먼저 함수를 통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etTime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getTime은 일단 첫 번째 줄에서 date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내장 객체를 가져옵니다. 데이트 객체는 new 연산자를 통해서 생성되는 그 시점의 정보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저장한 변수 date에는 이렇게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메소드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메소드들을 활용해서 시, 분, 초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시, 분, 초를 가져오는 변수 만들어 보았고요. 이렇게 시, 분, 초를 가져온 결과들을 토대로 템플릿 리터럴 이용해서 문자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 분, 초를 포함한 문자열이 만들어지겠고요. 그 문자열을 타임에 저장한 다음에 타임을 h1 태그의 텍스트 컨텐츠로 대입합니다.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getTime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함수를 호출하면 이렇게 문서가 로드될 때마다 로드된 시점에 시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getTime 함수를 만들었으면 우리는 거의 절반 이상 완성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Go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가게 만들어야 되고요. 스탑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안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버튼, 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등록을 해줄 거예요. 이벤트 핸들러 등록, 고에다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go를 클릭했을 때 나는 이러한 함수를 동작시키겠다라고 함수 표현식을 대입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내가 어떤 동작을 정의하게 되면은 go를 클릭했을 때 그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동작을 주기적 동작, 시간이 계속해서 가는 동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setInterval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객체의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네, 이렇게 go를 클릭했을 때 set interval을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set interval의 동작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set interval이라는 메소드가 이렇게 사용됐는데요. set interval은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되는 함수를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되는 숫자만큼의 주기를 가지고 동작하겠다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0ms마다 getTime을 한 번씩 사용하겠다라는 인터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setInterval은 동작을 등록함과 동시에 그 동작, 주기적 동작에 대한 id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id를 handle id에다가 저장해서 나중에 끌 수도 있게 만들 건데요. 이때 setInterval은 0이 아닌 정수를 내보낸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handle id가 0이면 등록한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handle id가 0일 때는
아이디가 등록이 안 돼 있다는 뜻이지만 핸들 아이디가 0이 아니면 등록이 이미 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문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를 눌러 볼게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1초마다 시간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네, 스탑을 눌렀을 때는 시간이 멈추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set 인터벌을 통해서 반환받은 핸들 ID 값이 이미 있죠? 핸들 ID 값을 토대로 주기적 동작을 제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해볼게요. 네, 스탑 버튼을 눌렀을 때는 클리어 인터벌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클리어 인터벌에다가는 ID 값을 넣어주게 되면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인터벌 동작이 제거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값, 0이 아닌 핸들 아이디를 제거를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거가 된 상태니까 다시 핸들 아이디를 0으로 바꿔줌으로써 초기화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추가한 상태에서 제가 스탑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시간이 멈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고 버튼을 누르면 다시 시간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초보자용 디지털 시계 실습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초보자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디지털 시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만들어 드린 것은 정말 최소한의 기능을 간단하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개선할 만한 여지가 많이 있어요. 일단 숫자가 한 자릿수일 때 앞에다가 0을 붙여서 두 자리로 표시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버튼을 좀 더 추가를 해 본다든지 색깔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서 예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습자 분들께서 충분히 더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꼭 한 번씩은 더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쓸만한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